많이 힘들었구나. 여는 글. 우는 아이는 건강하다.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시간 여행을 해본다. 한 아이가 보인다. 울고 있다. 슬프다. 꼭 안아주고 싶다.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고 있으려니 아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울음을 애써 참으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그 아이는 애써 슬픔마저 외면한 채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렇게 걸어가는 아이를 한참 바라본다. 그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잊어버린 채 그냥 걷고 있다. 그 모습이 정말 슬프다. 그 아이는 차가운 얼음 바다와 뜨거운 불산을 그냥 걸어가고 있다. 눈물이 있으면 얼음을 녹이고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이미 눈물을 잊어버렸다. 아니,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 나는 흠칫 놀란다. 그리고 가만히 나에게 속삭인다.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이에게 눈물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그래서 행복한 길이라고.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상담실에 상담하러 들어올 때면 대개 문을 닫지 않고 들어온다.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내가 직접 문을 닫으려고 나갔을 때 복도에 서서 울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을 보았다. 잔뜩 화가 나서 상담실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의 어머니였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때는 그 친구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것임을. 혼자 만든 문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힘마저 없어서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치 온몸과 마음 곳곳에 질긴 실이 연결된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당하며 살아온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든 상황이든 벗어날 힘이 없다. 잔뜩 화가 나서 상담실을 찾은 어린 친구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늘 눈물로 자신을 공격한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단다. 도끼 눈을 하고 연신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하는 그 아이가 애써 울음을 참고 있는 아이로 보여서 안쓰러웠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상담실 안의 아들과 상담실 밖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 놓인 문을 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어머니 스스로 상담실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 탈진하여 잠시 쉬고 싶어서 학교 보건실에 갔다. 방금 전에 나와 상담을 마친 남학생이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손에 난 상처가 곪아서 양호 선생님이 고름을 짜내고 소독을 해주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제 마음을 이 고름처럼 짜내어 버리면 좀 개운해질까요? 양호 선생님이 내공 깊은 말씀을 하신다. 아이고, 이 친구야. 그 말을 고름이 들으면 진짜 서운하겠다. 이 고름은 병균이 아니야. 나쁜 게 아니라고. 몸에 들어온 병균하고 싸우느라고 생긴 거야. 너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그러니까 자네 아픈 마음도 병이 든 게 아니야.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양호 선생님의 말씀은 진리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청소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다. 아니, 인간은 어쩌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미성숙한 존재일지 모른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일까? 한 번만 손을 내밀었으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이야기했을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어른들은 무엇을 했을까? 20살 이후의 세상을 위해 19을 반납시키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청소년들을 향해 세상은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세대시키지 않았는가? 멈추지 말라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먼 거리를 제대로 달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상담하러 온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프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화가 나고 도무지 인생을 살 자신이 없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한다. 그 행동을 방어기제 또는 적응기제라고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어 기제는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 의식은 사람들이 제어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무의식은 그것이 드러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 저 깊은 곳에 내려놓은 영역이어서 이성적으로 제어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는 행동이다. 무의식은 어른들도 아이들도 만나기 두려워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다. 방어 기제는 주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 대인 관계에서 드러난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방어 기제는 본능과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만남의 양식이 결정된다. 본능과 양심을 기준으로 방어 기제를 미성숙한 방어 기제 또는 신경측적인 방어 기제 또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나누기도 한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본능의 양심을 누르고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힘이 든다. 청소년들은 주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같은 청소년들마저 힘들어지는 것이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먼저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잘 풀어내야 한다. 따라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을 억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자유롭게 자기 내면을 풀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같다. 왜냐하면 그저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있다. 나는 한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다. 언제까지 거기 매달려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나는 내 기도를 그대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린다 고 말씀하셨다. 지혜의 눈을 가진 시인 황동규도 힘겨운 삶에 대한 해답을 즐거운 편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경북대학 김두식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보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한 인간이 지랄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춘기 때 그런 행동을 다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어른들은 어떻게 되새김질 해야 할까?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강제로 멈추게 하지 말고 더 깊이 방황하게 하되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품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저 너머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는 양심이 본능을 억누르는 적응 기제다.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소중한 존재다. 그러나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만 밝아서 어둠에게 늘 미안하다. 그렇다 보니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다른 별들의 존재도 잘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밝게 해준 어둠에 대해 깊은 고마움도 갖지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도시에는 전깃불이 너무 환해서 사람들이 날 보지 못할 거야. 난 전깃불에게 밀려난 존재야. 에이, 그래도 괜찮아. 아침이 되면 어차피 사라질 빛인데 뭐.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깃불을 더 환하게 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낮이 지나고 다시 밤이 오면 나는 또 빛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없다. 그래서 늘 힘에 겹다. 청소년들은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자신도 모르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 특히 학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고 신중하고 마음이 따뜻한 청소년일수록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원인은 간단하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복했고 그러다가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방어 기제에 우열이 있다고 속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열등한 인간이라거나 개선해야 할 인간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알아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활용하면 꽤 괜찮은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신경증적인 방어기제가 잘 활용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가 속한 가정, 학교, 나라가 건강하면 삶의 곳곳에서 자신의 방어기제를 아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는 사실 청소년보다 어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던 마음속 어린아이가 이제 다른 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땅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양심을 지켜나가려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양심과 본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나와 남을 동시에 행복하게 해주는 방어기제다. 청소년들이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성숙한 방어기제는 슬픔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찰리 채플린의 희극에서 눈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숙한 방어기제의 하나인 유머조차 그 반대편에 있는 슬픔과 만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혼자서 만나야 한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눈물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 눈물의 강을 건너기까지 부모와 교사는 그저 멀리서 그들은 응원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어른들이 성숙한 방어기제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려 할수록 자녀들은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가슴 아프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부모가 노력해서 성공한 자녀를 만들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부모가 노력해서 실패하는 자녀를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사실을 부모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청소년들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아파야 한다. 그리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밤새 바느질을 하는 글자 한자 모르지만 인내한 옛 어머니들의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오랜 세월 고생시켜야 했던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면 어느 날 성숙한 삶을 누리고 있는 자녀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신체와 행동화, 소극적 공경성, 공상, 투사 등 5가지의 대표적인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전이, 해리, 반동 형성, 이지와 억압 등
5가지의 대표적인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를 사례를 바탕으로 각각 다루고자 한다. 인생은 산을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아득한 절벽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결코 녹록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힘겨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힘들다가 힘들지만 즐겁다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여러분은 청소년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결고운 어른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여러분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속삭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음껏 울어도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시작한다.